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의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애경케미칼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들, 일정들 생길 때마다 이렇게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인데, 자, 여기에는 뭐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이런 부분들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저희 급등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하루에 하나 정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이 없는 날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익 난 것도 있고, 반대로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급등 검색식에 포착됐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파동을 좀 보여줬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릴 때에는 지난 이제 8월 5일이죠. 8월 5일에 올려드렸던 자이글이라는 종목인데,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이런 양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8월 5일이 이날이거든요. 이날 5,35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13% 이상의 상승 파동을 나타냈었죠. 중요한 건 이제 8월 5일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릴 때 캔들 아래 보면 신호 3개가 겹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뜰 때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저 3단계 신호가 발생된 종목으로만 해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이나 향후에 나올 관심 종목들도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이런 이제 종목들은 철저히 좀 단기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해당되는 사항 있으시면은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뭐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면 종목명하고 평균 단가 이런 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신 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동의함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보면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애경케미칼이 1%대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조정폭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하락과 함께 조정폭도 확대되고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록 좀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캔들은 좀 양봉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8거래일 만에 8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 9거래일째에 지금 양봉이 하나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양봉을 기점으로 좀 반등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좀 마련되기를 바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증시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가격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애경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본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시장에서 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좀 집중됐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대보마그네틱이라든지 자이글, 메가터치, 나인테크, 애경케미칼 이런 이제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을 같이 가져갔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는 전반적으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다소 줄어들었고 시장도 좀 무너지면서 조정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과연 소멸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일단 올해 초였죠. 올해 4월 달에 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됐었던 시점인데, 이때 당시에 나왔던 어떤 이슈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때 4월 달에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에서 전기차 안전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7월부터 나오는 신형 전기차의 안전 요구사항이나 배터리 안전 요구사항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열폭주나 이런 것들 이후에 2시간 이내에 뭐 화재나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00회 이상의 고속 충전 이후에도
발화나 폭발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탑승자 피해가 없어야 되고 배터리 온도가 60도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행 일자는 2026년 7월 1일 시행이 된다라는 건데, 즉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는 판매하는 전기차에서는 이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시장에서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랬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배터리가 현재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딱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설령 이 부분들을 개발한다라고 해도 쉽지 않은, LFP나 M으로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의아했었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배터리가 과연 존재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과 한 일주일 뒤에 중국의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 대비 그 원소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도 뭐 리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이 나트륨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되기는 어렵다. 대부분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쪽에서 먼저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지난 이제 4월 달에 중국의 CATL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를 하면서 그 시각이 완전히 조금 변화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낙스트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175와트시까지 나온 거죠. 거의 LFP 수준에 이제 근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 충방전 뭐 1만 회까지 해도 성능이 유지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에 대한 그동안의 단점이죠. 나트륨 배터리의 최대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NCM에 비해서 또 LFP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전기차에 탑재되기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에너지 밀도가 이제 단점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장점을 시장에서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저온 성능, 저온, 영하 40도에서도 90%의 성능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화재의 안전성. 이 부분들이 낙스트라가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뭐 톱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절단을 해도 불이 안 났고,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해도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장점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싸죠. 싼 가격. 나트륨 배터리는 NCM이나 LFP 배터리에 비해서 싸다라는 최대 장점이 또 있죠. 물론 이 셀의 낙스트라 제품이 12월 달에 나와봐야 알아요. 왜냐면은 뭐 중국이 좀 과대하게 기술을 부풀린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나와봐야 하는데, CATL이 6월 달에는 이제 그 시동 배터리, 납축 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시동 배터리 차원에서의 나트륨 배터리를 일단은 선보였었고, 6월 달에는.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진짜 전기차에 탑재되는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이제 나와 보고 그 나온 어떤 배터리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CATL이 이렇게 낙스트라라는 배터리를 공개한 시점, 그리고 중국이 이 배터리 안전 기준을 새롭게 발표한 시점, 이 시점이 공교롭게 겹칩니다.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중국 정부하고 CATL이 좀 맞춰서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안전 기술이,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높아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하는데 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는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의 어떤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들어서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산업을 보호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안전 기준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이 나트륨 배터리를 선점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차세대 배터리, 물론 이제 기존 NCM이나 LFP의 안전 기준을 높이는 기술도 개발을 하겠지만,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전고체 배터리하고 나트륨 배터리 요 두 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고체하고 나트륨 배터리가 가장 가시권에 들어와 있죠.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11이 올해 말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했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년 이전에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나트륨 배터리나 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전고체보다는 나트륨 배터리가 대중화되기가 쉽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차이를 좁힐 수는 없다. 물론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좋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이 나트륨 배터리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거든요. 리튬보다 뭐 한 50분의 1 가격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싸게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중화되기에는 나트륨 배터리가 용이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이전에 NCM이나 LFP 배터리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가격이 싸야 된다. 그래야 대중화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비록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은 좀 낮을 수 있어도 가격이 좀 싸야 되더라라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 차세대 배터리에서 전고체랑 나트륨이 부각이 되겠지만 대중화는 나트륨 배터리가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석희 SK온 그 사장도 지난 이제 7월 달에 나트륨 배터리는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발언을 SK온의 이석희 사장이 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SK온도 뭐 고객사 요구에 고려해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시장이 개화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거고, 그 시점이 빠르면 이제 올해 말 CATL이 생산을 하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개화하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NCM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LFP가 지금 잠식하고 있는 그 시장을 점진적으로 이 나트륨 배터리가 좀 더 장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부각이 되면서 얼마든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또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아직은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애경케미칼도 그렇고 뭐 에너지 11도 그렇고, 그리고 에너지 11, 나인테크, 뭐 데보마그네틱, 자이글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서 지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대감적인 요소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로서는 좀 기대감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나트륨 배터리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어떤 이슈들이 다시 이 조정 이후에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CATL이 만약에 이제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12월에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 2월 달에 인터배터리 행사도 있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 매번 하는 인터배터리 행사, 2월, 3월 달에 인터배터리 행사 있죠. 여기에서 CATL의 뭐 낙스트라나 이런 것들이 또 전시될 가능성도 있고, 그랬을 때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시장 관심이 또 몰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트륨 배터리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 관련주들이 부진한 모습이지만 또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나트륨 배터리 이슈나 이런 것들이 소멸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이제 흐름들, 조정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차후에 주가가 하락이 안정되고 반등을 할 때 쉽게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 급등 나오고 조정받을 때, 급등 받고 조정받을 때 항상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이렇게 회복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역시나 7월 중순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종목 자체의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의 영향도 있고 뭐 기술적인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빠질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이후에 이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면요. 이번에 어떤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애경케미칼이 이렇게 좀 역배열의 흐름이었거든요.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이번 어떤 상승으로 이게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다 지금 정배열로 돌아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의 격언 중에 하나가 주가가 급등은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급등이 나온다. 요런 격언도 있죠. 그래서 정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는 이번 상승으로 이런 상승으로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이 정배열 흐름들이 꾸준히 좀 유지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뭐 심화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또 이번 조정이 어느 일정 시점에 하락이 멈추고 진정이 되면 또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어떤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라고 해서 크게 뭐 실망하기보다는 또 저가에서 한번 하락이 좀 멈췄을 때는 저가에서 또 하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 이번 주에 이제 애경산업 매각 본입찰 시작이 있죠.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애경케미칼 골프장 매각 대금 납입일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일정들, 이슈들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일정들도 잘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이런 이슈들이 관련주에 어떻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 관련된 어떤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한번 도와드리면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래 쭉 내려보시면 해당 사항 체크해 주시면 되고 혹시 뭐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는 거 있으면 종목명 기준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신 받으실 핸드폰 번호 01땡땡땡 번호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동의함 제출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 공부방 입장하기 반드시 작성 후 입장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